퇴사하는 이유가 참 다양할 것 같은데 설문조사 결과 한번 같이 볼까요?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 1위,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2위, 회사 측의 퇴사 압박. 이건 좀 슬프죠? 자의가 아니라 타의라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이 힘들다던가, 인간관계가 힘들다던가, 아니면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싶다던가, 그리고 사업해보고 싶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일단 퇴사를 결정했다면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잠깐 시간 되시나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상사분한테 점심 같이 드실까요? 하고 이렇게 좀 무게를 잡고 말하면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뭔 일 있어?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도 밥 같이 먹는데 퇴사를 말하기 전에 그분들의 촉은 되게 정확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이거 말고 혹시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퇴사를 말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 이제 정리할 시간도 필요할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뽑을 시간이 필요하니까 2주에서 4주 전에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잘 다니다가 갑자기 저 내일부터 못 나와요라고 하면 같이 일한 팀이랑 사장님이 많이 당황하시겠죠? 참고로 회사가 직원한테 퇴사를 통보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30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직원이 그 기간 동안 다른 직장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마찬가지로 퇴사일까지 적절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얘기하는 게 서로 간의 인지상정이겠죠? 그리고 자녀 연차 쓰는 것도 고려하고, 그래서 퇴사 한 달 전쯤 말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퇴사할 때 사장님한테 먼저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팀원한테 먼저 말해야 될까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내 채널에 여자가 없지. 사장님이 여러분의 퇴사 사실을 먼저 알고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제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일한 정이 있는데 먼저 말 안 해주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직급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 퇴사 얘기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퇴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한 백업을 하는 거예요. 일했던 자료들은 우리가 앞으로 경력직으로 일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머리는 금방 까먹으니까. 그래서 USB나 외장하드에 내가 만들었던 자료들을 잘 모셔두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가진 자료가 회사의 기밀에 해당해서 외부 유출이 안 되는 정보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인사 규정이나 회사 정책에 의해서 노하우나 컨텐츠가 회사의 자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져갈 수 없겠죠? 그러면 퇴사하고 나서 처음부터 한 땀 한 땀 본인이 했던 거를 다시 만들거나 두뇌를 풀가동해서 더 고퀄리티로 만드는 걸로.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우리가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사용하는데 인터넷하고 카톡도 쓰잖아요? 그러면 접속 기록이나 로그인 정보들이 되게 많이 남을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그거 찾아가서 접속 기록 지우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또 남겨놓으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되게 많고, 그래서 회사랑 얘기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외장하드로 인수인계를 하고 노트북이나 컴퓨터 포맷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휴지통 삭제는 필수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썼던 책상이 있는데 서랍장이나 책상 위에 내 물건으로 이제 가득 차 있다면 정리하고 나가는 게 매너겠죠? 나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다워야 하는 것처럼 쓰던 자리도. 다음 후임자가 와서 전에 쓰던 사람 물건 치우고 있으면 욕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지 물건 지가 치우지도 않고 가나 하고. 자, 이제 그럼 퇴사 당일에는 뭐 할까요? 퇴사 당일에는 그냥 오전에 출근해서 한 바퀴 돌면서 인사드리고 점심때쯤 집에 가면 딱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그동안 어땠든지 간에 인사는 진짜 잘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음 직장부터는 우리가 경력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회사가 사람 채용하기 전에 전화로 레퍼런스 체크 많이 하거든요. 레퍼런스 체크가 뭐냐면 전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어땠는지 물어보는 거. 그랬는데 나쁜 소리 한다면 이직에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좋은 모습 남기고 회사랑 빠이빠이 하는 게 손해날 게 없어요. 참.
그리고 마지막 출근일에는 인사팀에 가서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그리고 1년치 급여 명세서 발급을 꼭 받으세요. 이것 때문에 퇴사 인사 다 하고 나서 회사 방문해가지고 또 받아가기 좀 그렇잖아요. 인사도 다 했는데 무한하게. 그래서 여러 장 여유 있게 받아놓고 PDF로 저장해 놓으면 필요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문 빠져나와서 회사 카톡방을 탈퇴하면 됩니다. 저는 바로 그날 카톡방 탈퇴하는 편이에요. 제가 좀 시크시크해서. 근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도비 이즈 프리 짤 같은 거, 그리고 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영상 투척하고 나가는 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못하겠어요. 다음 생에 해보는 걸로. 근데 이것도 친할 때 진짜 가능하다는 거 막 하면 안 돼요.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일 안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직장 구할 때는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면 아무래도 그 상대 회사가 되게 갑이 될 것 같잖아요. 왜냐면 구직자가 아직 현재 돈을 안 벌고 있기 때문에 저자세처럼 보이기가 되게 쉬워요.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구직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서류나 그 면접에서 떨어져도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월급 잘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적겠죠? 그런 게 다 이제 면접에서 드러날 텐데, 그래서 좀 더 이제 원하는 회사, 그리고 원하는 조건, 그리고 유리한 위치를 따져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꼭 퇴사 전에 이직을 할 거라면 미리 컨택하고 그만두는 게 진짜 좋습니다. 혹시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진짜 한 달 쉬고 싶은 생각이라면 그래도 미리 새로운 직장 구하고 그쪽 인사팀이랑 협의해서 출근 일자 여유 있게 미뤄달라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직장 생활 했으면 그 다음 직장은 이제 어떤 부분을 중요한 점으로 봐서 선택할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돈을 선택할지, 근무 환경을 선택할지, 아니면 원하는 직무를 선택할지.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친구들이나 직장 선배들한테 물어봤던 게 있어요. 뭘 물어봤냐면 이제 일하는 거 재밌냐고. 근데 이 질문을 하면 10명 중에 9명은 재미없다고 해요. 그리고 딱 1명 정도, 10% 정도는 재밌다고 하고요. 9명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일은 일로 하고 일 이외의 취미생활을 찾아서 행복 지수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되게 많아요. 근데 고민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그 1명, 본인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 저는 부럽더라고요. 일하면서 즐거우면서 돈 버는 거. 근데 물론 그거를 되게 맞추기가 힘들고 어쩔 때는 이제 일하다가 짜증날 때도 있고 재밌을 때도 있고 이게 혼재되어 있기도 한데 최대한 본인이 일하는 거를 재밌게 맞춰가려는 거,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를 찾아가는 거. 직장 생활 한다면 20년에서 이제 30년 동안 회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씩은 회사에 있는 건데 그 시간이 재미없다면 인생에서 되게 상당한 시간이 재미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노력하면서 좋아하는 일 찾으려고 하고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가치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쉽진 않아요. 그래도 고민을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쉽지 않지만. 뭐 언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죽기 전에 찾을 수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려나? 그다음에 회사 그만두고 휴직을 취할 예정이라면 꼭 뭐 할지 이제 계획 미리 세우는 거 추천합니다. 경험담인데 아무 계획을 안 세우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고민하다가 하루가 가고 다음날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하지? 하다가 또 하루가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금방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적으로 충분히 힐링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채로 그 다음 직장으로 출근하면 금방 방전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인생은 이게 아니야 하고.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할지 정해놓는 게 진짜 좋아요. 가령 뭐 다이어트 한다거나 제주도에 한 달 가서 산다거나
연애, 이제 해외여행도 조만간 다시 가능해질 텐데 비행기 티켓팅 미리 해놓는 거 좋겠죠? 여행 계획의 절반은 비행기표 티켓팅.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퇴직하고 한 달 정도 쉬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퇴직하고 쉬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인사 담당자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직하면서 다른 회사들이 당신을 안 뽑아서 길게 쉰 거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직장 구하는 시간이 길면 안 좋다. 딱 한 달만 쉬자. 퇴사 이후에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 퇴직금 계좌로 퇴직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우리가 1년간 받은 총 급여를 12로 나누고 근속 연수를 이제 연기준으로 곱하면 얼추 맞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인터넷 찾아보면 퇴직금 계산기 있는데 그거 이용해서 계산해 보셔도 좋고요.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되는 금액은 퇴직금의 총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돈은 거기서 이제 세금을 빼고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계산 내역 보고 싶다면 회사한테 서류 이렇게 달라고 하면 돼요. 서류 명칭이 퇴직금 지급 명세서라고 할 텐데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해야 될 게 뭐 있냐면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받았던 쇼핑몰 택배 주소 바꿔야 되고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 계좌에 등록된 이제 회사 이름 지우고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내용 회사명 바꾸고 퇴사로 인해서 이제 할 게 좀 많긴 하죠. 이 영상 보신 분들 이제 모두 성공적인 퇴사를 하시길 바라며 퇴사 진짜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잘 준비해서 퇴사하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퇴사 선택이 나중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데 가시기를.